다음 날 아침, 흑영루 본각의 밀실로 따스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다. 제갈진은 옥좌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나른한 하품을 내뱉었다. 어젯밤 비영을 시켜 썩은 간부들을 청소하고 조직의 뼈대를 새로 잡느라 밤을 꼬박 새운 참이었다. 주군, 밤새 분부하신 장부 정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밀실 문이 열리며 진삼이 헐레벌떡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눈밑은 퀭하게 죽어 있었고 야생마처럼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어제보다 더욱 삐죽삐죽 솟아 있었다. 하지만 그의 품에 안긴 산더미 같은 장부들 위로 진삼의 눈동자만큼은 기괴할 정도로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진삼은 탁자 위에 묵직한 장부들을 내려놓고 자랑스럽게 가슴을 폈다. 그의 옷 안쪽에서 주파날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단 하룻밤 만에 지시하신 모든 하급기루와 도박장을 처분했습니다. 왈패들이 굴리던 더러운 푼돈까지 남김없이 회수하여 본각의 금고에 채워 넣었습니다. 흑영루의 전체 자산은 흑자로 완벽하게 전환되었으며 당장 유동 가능한 은자가 무려 10만 냥에 달합니다. 제갈진은 눈썹을 까딱이며 탁자 위에 장부를 집어들었다. 그는 제갈세가 시절 수많은 서책을 통독하며 행정의 기본을 뼛속까지 익힌 천재였다. 대충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장부의 진위를 파악하는 것은 일도 아니었다. 제갈진의 시선이 빠르게 종이 위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의 입가에 묘한 실소가 번졌다. 이거 진짜 미친놈이군. 장부는 완벽했다. 단순히 숫자를 맞춘 수준이 아니었다. 하룻밤 사이에 그 복잡하게 얽혀있던 이권 사업들을 매각하면서 오히려 상대방에게 바가지를 씌워 막대한 권리금까지 받아낸 흔적이 역력했다. 떼일 뻔한 악성 채무는 낙양의 다른 왈패 조직에 수수료를 얹어 팔아넘기는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은자를 회수했다. 어젯밤 제갈진의 벼락에 오줌을 지리며 목숨을 구걸하던 비굴한 인간의 솜씨라고는 믿기지 않았다. 돈 냄새를 맡고 장부를 굴리는 데 있어서 진삼은 의심할 여지 없는 천하제일의 기재였다. 주군, 이 진삼의 솜씨가 어떠십니까? 주군의 명이라면 벼룩의 간을 내어다 팔아서라도 은자를 불려오겠습니다. 진삼이 굽실거리며 손을 비볐다. 그 비굴한 얼굴 이면에는 자신이 긁어모은 재산을 향한 맹목적인 광기가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 순간 제갈진의 그림자 속에서 비영이 불쑥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반어령 단검이 진삼의 목줄기를 향해 서늘하게 다가갔다. 주군의 심기를 어지럽히는 천박한 입놀림입니다. 혀를 잘라버리겠습니다. 살수의 맹목적인 충성심은 일상적인 대화의 맥락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비영의 단검이 목에 닿자 진삼은 기겁하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살려주십시오. 제가 입을 잘못 놀렸습니다. 제갈진은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어 비영을 만류했다. 비영은 아쉬운 듯 단검을 거두고 다시 그림자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제갈진은 진땀을 닦아내는 진삼을 보며 턱을 괴었다. 등에 칼을 꽂은 배신자라 당장 목을 치려 했건만 이런 기형적인 유능함이라니. 이놈의 명주를 이어둔 것은 꽤 괜찮은 장사였어. 제갈진은 속으로 혀를 내둘렀다. 권력을 쥐고 칼을 휘두르는 것은 제갈진 자신이 완벽하게 해낼 수 있었다. 하지만 세력을 운영하고 막대한 자금을 굴리는 굳은 일은 진삼처럼 돈을 굴리는데 미친 자가 필요했다. 비록 시작은 배신과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이었으나 심장에 뇌기를 심어놓은 이상 진삼은 가장 유능하고 완벽한 수족이었다. 장부는 훌륭하다. 앞으로 흑영루의 모든 금고 열쇠는 내가 관리해라. 단 내 허락 없이 은자를 허튼 곳에 쓰거나 장부의 숫자가 빗나가는 날에는. 제갈진이 말끝을 흐리며 손가락을 가볍게 튕겼다. 진삼의 심장 부근에 심어진 뇌기가 찌릿하게 반응하며 고통을 안겼다. 진삼은 바닥에 엎드린 채 눈물을 쏟으며 울부짖었다. 명심하겠습니다. 내장 깊은 곳에 주군의 은자를 새겨두고 목숨 바쳐 불리겠습니다.
돈을 향한 진삼의 집착과 제갈진의 압도적인 통제력. 절대 끊어질 수 없는 기이하고도 완벽한 악연의 톱니바퀴가 거침없이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다. 제갈진은 산더미처럼 쌓인 장부들과 진삼이 가져온 10만 양의 음표 꾸러미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벼락처럼 쏟아진 막대한 부였다. 낙양 제1의 거상조차 평생 구경하기 힘든 막대한 부였다. 진삼은 탁자 앞에 서서 황홀한 표정으로 음표를 쓰다듬고 있었다. 주군. 당장 현금으로 융통할 수 있는 10만 양입니다. 낙양 외곽에 숨겨둔 금고와 타 지역의 어음까지 합치면 어지간한 문파의 10년치 예산을 가볍게 뛰어넘는 액수입니다. 제갈진은 턱을 갠 채 그 화려한 은빛산을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하루아침에 천하제일의 벼락 부자가 된 셈이었다. 뒷골목에서 만두 하나를 훔쳐먹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빈민들이 본다면 기절초풍할 노릇이었지만 제갈진의 짙은 눈동자에는 어떠한 환희나 탐욕도 비치지 않았다. 오히려 끝을 알 수 없는 묘한 공허함이 밀려들고 있었다. 은자 100만 양이 있다고 한들 건강을 뿜어내는 고수의 목을 벨 수는 없지. 제갈진은 속으로 차갑게 냉소를 삼켰다. 제갈세가의 후계 다툼 한가운데에서 제갈진은 강호의 질서를 똑똑히 보았다. 천하를 굴리는 상단의 대주라 할지라도 무력을 쥔 정파의 장문인 앞에서는 바닥에 머리를 조아려야 했다. 구파일방과 오대세가라는 위선자들의 집단. 그들은 대의를 부르짖으면서도 뒤로는 상단의 고열을 짜내어 자신들의 배를 불렸다. 사파의 무례배들은 말할 것도 없이 칼을 들이밀며 재물을 강탈해 갔다. 돈과 정보는 세상을 움직이는 윤활유일 뿐 결국 그 세상을 베어내고 지배하는 것은 압도적인 무력뿐이었다. 자신에게는 기원으로 얻은 천례기공이 있었다. 홀로 강호의 절정 고수들을 쓸어버릴 수 있는 포식자가 되었지만 혼자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명확했다. 제갈진이라는 개인이 모든 곳에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진삼처럼 정보와 자본을 굴려줄 수족을 얻었으나 그것을 지키고 자신의 의지대로 적의 심장부에 꽂아 넣을 거대한 칼날이 없었다. 돈으로 고용한 삼류살수나 흑도 고수들은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배신한다는 것을 이미 겪지 않았던가. 제갈진의 시선이 밀실에 짙은 그림자 속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비영이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서 있었다. 탁자 위에 쌓인 10만 양의 은자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오직 제갈진의 손끝 하나에 맹목적인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완벽한 그림자. 돈으로 산 충성이 아닌 비영처럼 내 의지대로 움직일 날카로운 칼날들이 필요하다. 제갈진은 옥좌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의 입가에 뻔뻔하고도 서늘한 미소가 다시금 떠올랐다. 머릿속으로 완벽한 밑그림이 깨어지는 순간이었다. 진삼. 제갈진의 부름에 음표에 얼굴을 묻고 있던 진삼이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예, 주군. 명만 내리십시오. 낙양 외곽에 인적이 드문 폐장원을 하나 찾아라. 부지가 아주 넓고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진삼이 눈을 둥그렇게 떴다. 폐장원이라뇨? 남는 은자가 산더미인데 굳이 낡고 다 쓰러져가는 곳을 찾으실 이유가 있습니까? 아예 낙양 중심에 으리으리한 대저택을 하나 사들이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시끄럽다. 무조건 외지고 넓어야 한다. 어차피 헐값에 나오는 매물일 테니 돈을 쓸 필요도 없겠지. 돈을 아낄 수 있다는 말에 진삼의 얼굴에 곧바로 화색이 돌았다. 알겠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진 흉가나 버려진 장원이라면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10곳도 넘게 찾아 대령하겠습니다. 진삼은 신이 나서 품속의 장부를 꺼내 들고 밀실 밖으로 달려나갔다. 은자 냄새를 맡은 자다운 경쾌한 발걸음이었다. 제갈진은 다시 창밖을 내다보았다. 정보망을 정비하고 거대한 불을 거머쥐었다. 이제는 그 불을 바탕으로 강호에 썩어빠진 위선자들을 짓밟아버린 자신만의 절대적인 무력을 빚어낼 차례였다. 제갈진의 짙은 눈동자 속에 푸른 뇌기가 고요하게 일렁였다.
다음 날 흑영루 밀실의 문이 벌컥 열리며 진삼이 뛰어들어왔다. 숨을 헐떡이면서도 그의 양손에는 낡은 종이 문서가 고이 쥐어져 있었다. 진삼은 제갈진이 앉아있는 옥자 앞 탁자에 문서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주군. 명하신 조건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매물을 찾았습니다. 낙양 외곽 북망산 기슭에 자리한 거대한 폐장원입니다. 부지 넓이만 치면 어지간한 중견 문파의 본담보다 큽니다. 주변에 민가도 전혀 없어 사람의 시선이 닿지 않는 외진 곳입니다. 제갈진은 턱을 괸 채 문서를 슬쩍 내려다보았다. 그런데 얼굴이 왜 그 모양이냐? 제갈진의 무심한 질문에 진삼이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그곳은 10년 전 일가족이 몰살당한 뒤로 흉흉한 원기가 떠돈다는 소문이 파다한 땅입니다. 아무리 헐값에 나왔다지만 귀신 나오는 흉가를 왜 삽니까? 단 한 냥의 은자라도 바닥에 내버리는 짓은 이 진삼의 주판으로는 절대 셈이 맞지 않습니다. 돈이 아까워 방방 뛰는 진삼의 모습에 제갈진은 눈썹을 까딱였다. 그의 짙은 눈동자 깊은 곳에서 시퍼런 뇌기가 서늘하게 번뜩였다. 밀실의 공기가 일순간 무겁게 짓눌리며 거대한 살기가 진삼의 목을 조였다. 숨이 턱 막힌 진삼은 즉시 입을 다물고 허리를 직각으로 굽혔다. 하지만 주군의 깊은 해안을 어찌 저 같은 속물이 이해하겠습니까? 이미 수수료 한 푼 떼이지 않고 문서를 가져왔습니다.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물 흐르듯 이어지는 비굴한 태세 전환에 제갈진은 피식 웃으며 장원 문서를 집어들었다. 북망산 기슭. 배신자의 칼에 쫓겨 낭떠러지로 떨어졌던 산이자 천무조의 기연을 얻고 완벽한 포식자로 다시 태어난 장소였다. 새로운 세력을 일구기 위한 본거지로서 그보다 어울리는 곳은 없었다. 잘했다. 당장 사람들을 풀어 장원을 수리해라. 겉모습은 밥과 술을 파는 객잔으로 꾸민다. 이름은 청야객잔이다. 진삼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북망산 후미진 기슭에 객잔을 열어보아야 파리만 날릴 것이 뻔합니다. 아, 흑영루의 은밀한 자금을 세탁하기 위한 위장 거점으로 쓰실 계획이시군요. 셈 하나는 기가 막히게 빠르군. 제갈진이 능청스럽게 대답하며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렸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객잔은 껍데기일 뿐이다. 진짜 목적은 객잔 지하와 장원의 뒷산 전체를 거대한 연무장으로 개조하는 것이다. 강철과 단단한 암석을 아낌없이 사들여 아주 견고하게 지어라. 연무장이요? 흑영루의 정보원들을 그곳에서 훈련시키실 참입니까? 아니, 흑도 물의 배들은 쓸모가 없다. 내가 직접 거두어 들릴 새로운 놈들을 박아두고 지옥을 맛보여줄 곳이다. 제갈진의 뻔뻔하고도 유쾌한 미소에 진삼은 등골이 오싹해졌다. 명심해라, 진삼. 훈련 중에 연무장의 기둥이 하나 부러질 때마다 내 놈 손가락도 하나씩 꺾어주마. 진삼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자신의 양손을 움켜쥐었다. 하지만 돈을 써야 한다는 사실에 잠시 주춤했던 그는 이내 막대한 건축 자금을 굴리며 뒷돈을 챙길 수 있다는 계산이 서자 기형적인 미소를 지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명심하겠습니다. 단 한 냥의 누수도 없이 천하에서 가장 견고한 연무장을 짓겠습니다. 그때 제갈진의 등 뒤에 드리워진 짙은 그림자 속에서 비영이 소리 없이 걸어 나왔다. 주군.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불필요한 시선이 쏠리지 않도록 제가 장원 주변의 쥐새끼들을 모두 치우겠습니다. 그래. 먼지 안 나게 잘 감시해라. 수상한 놈이 얼쩡거리면 알아서 처리하고. 비영은 서늘한 눈빛으로 고개를 숙인 뒤 다시 그림자 속으로 완벽하게 흔적을 감추었다. 진삼은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살수의 기척에 몸을 떨며 장부와 문서를 품에 안고 밀실을 빠져나갔다. 제갈진은 텅 빈 밀실의 창가로 다가가 멀리 보이는 북망산의 산세를 눈에 담았다. 흑영루의 막대한 은자와 치밀한 정보망, 그리고 맹목적인 그림자까지 손에 쥐었다. 자신만의 거대한 칼날을 벼려낼 무대 역시 완성되었다.
이제는 그 지옥의 연무장에서 뼈와 살을 깎아내며 천하를 호령할 원석들을 주워올 차례였다. 낙양의 가장 깊고 습한 지하. 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거대한 암흑가 투기장에는 비릿한 피냄새와 땀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도박꾼들의 무리 너머 쇠창살로 둘러싸인 투기장 한가운데서 두 명의 소년이 짐승처럼 뒤엉켜 싸우고 있었다. 정교한 무공 따위는 없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 혹은 오늘치 식량을 얻기 위해 뼈를 깎아내며 주먹을 휘두르는 처절한 생존 투쟁이었다. 제갈지는 투기장이 내려다 보이는 어두운 구석에 서서 그 광경을 무심하게 내려다보았다. 그의 뒤에는 비영이 그림자처럼 숨을 죽인 채 서 있었다. 정파의 위선자들은 핏줄이 천하다며 거들떠보지도 않고 사파의 무례배들은 고기 방패로 쓰다버리지. 강호에서 가장 흔하고 쓸모없는 쓰레기들이 모이는 곳이다. 제갈진의 덤덤한 목소리에 비영이 시선을 낮췄다. 주군의 고귀한 시선을 두기에는 너무 천박한 곳입니다. 차라리 정파 명문가의 기재들을 매수하거나 세뇌하는 편이 빠르지 않겠습니까? 온실에서 곱게 자란 화초들은 쓸모가 없어. 한번 꺾이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거든. 제갈지는 귀찮다는 듯 뒷목을 극적이며 투기장 안쪽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내가 필요한 건 시궁창에 처박혀서도 어떻게든 기어 올라오려는 토끼다. 그의 시선이 투기장 한가운데서 피를 튀기며 싸우고 있는 두 명의 소년에게 머물렀다. 한 명은 또래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듬직한 체격의 소년이었다. 뺨과 이마에 길쭉하게 패인 흉터가 그가 겪어온 험난한 풍파를 증명하고 있었다. 소년은 상대의 거친 주먹에 얼굴을 정통으로 얻어맞고도 비틀거릴 지언정 결코 무릎을 꿇지 않았다. 오히려 묵직하게 파고들어 정직하고도 패도적인 반격을 꽂아 넣었다. 그를 상대하는 소년은 완전히 다른 움직임을 보였다. 비쩍 마른 체형에 눈꼬리가 살짝 올라간 영악한 인상의 소년은 고양이처럼 날렵하고 탄력 있게 공격을 회피하며 집요하게 빈틈을 노렸다. 뼈가 부러지고 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두 소년의 눈동자만큼은 시퍼렇게 살아 꿈틀거리고 있었다. 세상을 향한 분노와 살아남겠다는 원초적인 갈망. 그것은 과거 제갈색가에서 폐물로 버려졌던 제갈진 자신의 눈빛과 지독하게 닮아 있었다. 제갈진의 입가에 서늘하고도 유쾌한 미소가 번졌다. 찾았군. 내 돈을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을 원석들이다. 제갈진은 미련 없이 돌아서서 투기장을 관리하는 거구의 흑도 건달에게 다가갔다. 건달은 낡은 흑삼을 입은 제갈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흘렸다.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냐? 여긴 돈 없는 놈이 얼쩡거릴 곳이 아니다. 제갈진은 대꾸하는 대신 품에서 묵직한 전대를 꺼내 건달의 가슴팍에 툭 던졌다. 전대 안에서 은자들이 부딪히며 영롱한 소리를 냈다. 건달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방금 저 안에서 싸우던 놈들, 그리고 도끼가 쓸만해서 내 놈들이 따로 묶어둔 어린 놈들까지 모조리 내가 산다. 건달이 헛기침을 하며 은자를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돈을 냈으니 물건은 내주겠다만 저놈들은 길들여지지 않은 미친 개들이다. 데려가다 물려도 내 책임은 없다. 개 짖는 소리가 아주 길군. 물건이나 내와라. 잠시 후 쇠사슬에 묶인 10명 남짓한 10대 고아들이 투기장 뒷골목으로 끌려 나왔다. 뺨에 흉터가 있는 소년과 고양이 눈매를 한 소년도 무리 틈에 섞여 있었다. 그들은 잔뜩 독이 오른 눈빛으로 제갈진을 매섭게 노려보았다. 당장이라도 족쇄를 끊고 달려들 기세였다. 비영이 살기를 뿜어내며 단검을 쥐려 하자 제갈진이 가볍게 손을 들어 제지했다. 제갈진은 상처투성이인 아이들을 훑어보며 나른하게 하품을 했다. 반항심 가득한 눈빛들이 제법 마음에 들었다. 따라와라. 밥은 원 없이 먹여주마. 명분도 가식도 없는 단순하고 명쾌한 제안. 굶주림에 익숙했던 소년들의 흉흉했던 눈동자가 그 한마디에 미세하게 흔들렸다. 제갈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낙양에 짙은 밤거리로 걸음을 옮겼다. 그의 뒤로 쇠사슬을 끊어낸 아이들이 말없이 그림자처럼 뒤따르기 시작했다. 깊은 밤, 낙양 외곽을 벗어나 북망산 기슭으로 향하는 길목에는 짙은 어둠만이 깔려 있었다. 제갈진의 뒤를 따르는 10명의 아이들은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않았다. 온몸은 상처투성이에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만큼은 짐승처럼 번뜩이며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다. 비영은 제갈진의 짙은 그림자 속에 완벽하게 동화되어 기척을 지운 상태였다. 아이들은 보이지 않는 살수의 기운에 본능적인 서늘함을 느끼며 발걸음을 바짝 붙였다. 마침내 일행이 도착한 곳은 산기슭에 자리 잡은 거대한 폐장원이었다. 담벼락은 곳곳이 무너져 내렸고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마당 한가운데에는 흑영루의 총관 진삼이 횃불을 들고 서 있었다. 그는 장원 보수 공사에 투입할 인부들을 점검하던 중이었다. 진삼은 제갈진이 나타나자 반색하며 다가오다 그의 뒤에 줄지어 선 피투성이 아이들을 보고는 기함하며 걸음을 멈췄다. 주군. 밖에서 천하를 호령할 원석을 찾아오신다더니 뒷골목 거렁뱅이들을 주워 오신 겁니까? 당장 장원 수리비로 들어가는 은자가 물쓰듯 쏟아지는데 식충이들까지 10명이나 늘리면 어쩌자는 말씀이십니까? 제 장부에는 이 녀석들 식대로 빠져나갈 돈은 없습니다. 진삼이 장부를 꽉 움켜쥐며 거품을 물었다. 제갈진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귀찮은 표정으로 가볍게 손가락을 튕겼다. 경쾌한 파차름이 울림과 동시에 진삼의 심장 부근에 심어진 푸른 뇌기가 찌릿하게 요동쳤다. 신맥을 태우는 듯한 고통이 진삼의 전신을 강타했다. 아, 신맥이 탄다. 결제하겠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 최고급 고기와 약초를 사오겠습니다. 진삼은 바닥을 구르며 쏜살같이 엎드렸다. 돈을 굴리는 이치보다 생존 본능이 앞서는 진삼의 완벽한 태세 전환이었다. 아이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기괴한 광경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제갈진은 바닥에 널브러진 진삼을 무시하고 아이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투기장에서 끝까지 버티며 주먹을 내지르던 뺨에 흉터가 있는 소명과 날렵한 눈매를 가진 소녀 아랑이 무리의 맨 앞에 서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돈으로 사온 이 정체불명의 사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몰라 바짝 독을 품고 있었다. 당신을 위해 싸우다 죽을 고기 방패를 구하는 거라면 번지수를 잘못 찾으셨소. 차라리 지금 여기서 혀를 깨물고 죽겠소. 소명이 거친 목소리로 으름장을 놓았다. 당장이라도 달려들 듯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은 긴장감이 맴돌았다. 제갈진은 나른하게 하품을 하며 그 맹랑한 선언을 받아넘겼다. 누가 너희 보고 죽으라고 했나? 내 돈으로 샀으니 죽는 것도 내 허락을 받고 죽어라.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아이들의 숨통을 옥죄일 만큼 압도적이었다. 제갈진은 낡고 거대한 장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오늘부로 이 장원의 이름은 청야객잔이다. 밥값은 해야 하니 낮에는 객잔의 점소이로 위장에 탁자를 닦고 만두를 날라라. 아이들의 눈에 당혹감이 서렸다. 피 튀기는 암흑가에서 사투를 벌이던 자신들을 데려와 고작 객잔의 심부름꾼으로 쓰겠다는 말을 고지곳대로 믿을 수는 없었다. 제갈진의 짙은 눈동자 깊은 곳에서 시퍼런 뇌기가 서늘하게 번쩍였다. 대신 밤이 되면 이 객잔의 지하에서 너희의 뼈와 살을 내 손으로 직접 분리해 주마. 구파일방과 오대세가의 위선자들을 발밑에 꼴릴 수 있는 천하제일의 괴물들로 빚어낼 것이다. 명분도 동정도 없는 서늘한 선언이었다. 동시에 그것은 평생 쓰레기처럼 버려져 뒷골목을 전전하던 아이들에게 처음으로 주어진 명확한 목적이자 생존의 방향이었다. 제갈진은 굳어버린 아이들을 향해 뻔뻔하고도 유쾌한 미소를 지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북망산 기슭의 폐장원 위로 훗날 강호를 뒤흔들 거대한 태풍의 눈이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었다. 장원의 넓은 앞마당. 달빛 아래 도열한 10명의 소년 소녀들은 온몸을 잔뜩 웅크린 채
경계를 풀지 않았다. 그들의 행색은 처참했다. 찢어진 옷가지 사이로 피딱지가 눌어붙은 상처들이 가득했고 제대로 먹지 못해 뼈마디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만큼은 독을 품은 들개처럼 번뜩이며 주변을 살폈다. 무리의 선두에 선 듬직한 체격의 소년, 소명. 그는 본래 정파 소가문의 후계자였으나 상위 문파의 이권 다툼에 휩쓸려 하루아침에 멸문지화를 당하고 암흑가로 굴러떨어진 신세였다. 그의 뺨에 남은 길쭉한 흉터는 가문이 불타던 날 입은 깊은 검상이었다. 그 옆에 선 날렵한 체형의 소녀, 아랑. 낙양의 가장 밑바닥 빈민가에서 소매치기로 연명하며 악착같이 살아남은 고아였다. 그 외의 8명 역시 사연은 달라도 정파의 위선과 사파의 폭력에 짓밟혀 버려진 핏덩이들이었다.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세상에 날을 세운 채 그들은 툇마루에 걸터앉은 제갈진을 뚫어지게 노려보았다. 제갈진은 턱을 갠 채 그 흉흉한 눈빛들을 여유롭게 받아냈다. 눈에 도끼가 아주 꽉 들어찼군. 당장이라도 내 목을 물어뜯고 도망칠 기세야. 제갈진의 능청스러운 말에 소명이 턱에 힘을 주며 나섰다. 투기장에서 우리를 샀으니 목숨을 쥐고 흔들 권리는 있겠지. 하지만 우리는 평생 누구의 밑창도 핥지 않고 버텨왔다. 억지로 개로 부리려거든 차라리 지금 죽여라. 목숨을 던질 각오가 담긴 항변이었다. 다른 아이들 역시 소명의 말에 동조하듯 주먹을 꽉 쥐었다. 그때 부엌 쪽에서 구수한 고기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진삼이 커다란 나무 쟁반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고기 만두와 두툼하게 썰어낸 볶음 요리를 산더미처럼 쌓아 들고 나타났다. 투덜거리면서도 제갈진의 뇌기 협박에 못 이겨 객잔 식량 창고를 털어온 것이다. 내 귀한 은자가 아주 줄줄 새는구나. 뱃속에 거지가 들었어도 이 정도면 배가 터질 거다. 와서 먹어라. 진삼이 거칠게 쟁반을 평상 위에 내려놓았다. 아이들의 코끝에 고기 냄새가 닿자 팽팽했던 살기와 도끼가 일순간 흐트러졌다. 투기장에 썩은 음식조차 배불리 먹어본 적 없는 굶주린 짐승들이었다. 그들의 목구멍으로 마른 침이 넘어가는 소리가 마당을 울렸다. 하지만 누구 하나 선뜻 평상으로 다가가지 못했다. 음식에 독이 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과 적선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알량한 자존심 때문이었다. 제갈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을 가로질렀다. 명분도 없는 개죽음을 당하느니 차라리 배부터 채워라. 천하제일의 괴물이 되든 내 등에 칼을 꽂고 도망치든 일단 밥값은 해야 할 것 아니냐. 제갈진은 뻔뻔하고 유쾌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을 곁눈질했다. 오늘 밤은 원 없이 먹고 푹 자더라. 내일부터는 이 넓은 장원의 먼지를 털고 탁자를 닦아야 할 테니까.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처소를 향해 느릿하게 걸음을 옮겼다. 비영 역시 소리 없이 그의 그림자를 따라 사라졌다. 마당에 남겨진 아이들은 멀어지는 제갈진의 뒷모습과 산더미처럼 쌓인 고기 만두를 번갈아 보았다. 아랑이 가장 먼저 경계를 풀고 평상으로 다가가 만두 하나를 거칠게 베어 물었다. 죽을 때 죽더라도 고기 맛은 보고 죽을래. 그 한마디에 둑이 무너지듯 남은 아이들도 평상으로 몰려들어 음식을 탐하기 시작했다. 소명 역시 입술을 깨물며 고기 한 점을 입에 밀어 넣었다. 세상의 모든 것에 나를 세웠던 고슴도치 같은 10명의 별들이 제갈진이 던져준 온기 어린 식량 앞에서 비로소 도끼를 풀고 가쁜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북망산 기슭. 말끔하게 단장을 마친 거대한 장원 입구에 청야객잔이라는 커다란 현판이 내걸렸다. 객잔 앞마당에는 새하얀 무명옷으로 갈아입은 10명의 소년 소녀들이 일렬로 도열해 있었다. 그들의 앞에는 흑영루의 총관이자 객잔의 총지배인을 맡은 진삼이 뒷짐을 진 채 서 있었다. 잘 들어라. 오늘부터 너희는 암흑가 투기장의 들개가 아니라 청야객잔의 어엿한 점소이다.
점소이의 생명은 친절한 미소와 굽실거림이다. 손님이 부르면 바람처럼 달려가고 은자를 내밀면 허리가 땅에 닿도록 숙여라. 진삼이 핏대를 세우며 손님을 대하는 도리를 열변했다. 하지만 아이들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습관처럼 벤살기와 흉흉함이 서려 있었다. 개점이다. 문을 열어라. 진삼의 구령과 함께 객잔의 거대한 문이 활짝 열렸다. 외곽에 위치했지만 낙양의 굵직한 상단들과 연결된 진삼의 인맥 덕분에 개업 첫날부터 짐을 푼 상인들과 명객들이 객잔 안으로 밀려들었다. 하지만 객잔의 평화는 반 시즌을 채 넘기지 못했다. 여기 고기 만두석 판하고 주겹청 한 병 내오시오. 창가에 앉은 상인이 호기롭게 주문을 외쳤다. 아랑이 재빠르게 다가가 주문을 받았다. 소매치기 출신다운 날렵하고 군더더기 없는 몸놀림이었다. 하지만 상인이 흐뭇하게 미소를 짓는 순간 멀리서 장부를 정리하던 진삼의 눈이 매섭게 찢어졌다. 진삼이 쏜살같이 달려와 아랑의 뒷덜미를 낚아챘다. 이 썩을 녀석? 주문을 받으라니까 왜 손님의 전대를 소매에 쑤셔넣고 지랄이냐. 진삼이 아랑의 품에서 묵직한 돈주머니를 꺼내어 상인의 탁자 위에 정중하게 올려놓았다. 아이고 손님. 이 녀석이 고아 출신이라 손버릇을 미처 고치지 못했습니다. 만두는 덤으로 더 내오겠습니다. 진삼이 땅바닥에 이마가 닿도록 굽실거리는 사이 아랑은 입맛을 다지며 주방으로 쫓겨났다. 평생을 소매치기로 살아온 본능이 친절한 미소보다 먼저 튀어나온 것이다. 반대편 탁자에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덩치가 큰 소명이 묵묵히 걸레를 들고 탁자를 닦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거친 손놀림 탓에 찬물이 튀어 앉아 있던 호위 무사의 옷자락을 적시고 말았다. 눈가를 어디에 두고 다니는 것이냐. 내가 입은 이 비단 옷이 얼만 줄 아느냐. 무사가 짜증을 내며 소명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순간 소명의 눈빛이 기괴할 정도로 차갑게 가라앉았다. 투기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던 짐승의 본능이 깨어났다. 소명은 손에 쥐고 있던 걸레를 마치 대검처럼 고쳐쥐고 무사를 향해 짙은 살기를 뿜어냈다. 당장이라도 무사의 숨통을 끊어버릴 듯한 압도적인 기백이었다. 헉! 소명의 살기에 짓눌린 무사가 겁에 질려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객잔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는 순간 또다시 진삼이 비명을 지르며 날아왔다. 이 미친놈아, 그렇게 살기를 뿜으면 누가 이 객잔 오겠느냐. 진삼이 소명의 등짝을 거칠게 후려치고는 무사를 향해 연신 고개를 숙였다. 그 와중에도 주방 쪽에서는 요란한 파열음이 끊이지 않았다. 힘 조절에 실패한 아이들이 탁자에 그릇을 내려놓을 때마다 쨍그랑거리는 소리와 함께 파편이 튀었다. 내 귀한 그릇. 은자가 깨진다. 은자가 바닥에 흩어진다. 진삼은 가슴을 부여잡고 객잔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다. 하룻밤 만에 수만 양의 흑자를 내던 천하제일의 샘꾼이 만두 몇 판과 그릇값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객잔 구석에 가장 후미진 탁자. 제갈지는 차를 홀짝이며 그 아수라장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장사는 역시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군. 그의 발밑에 일렁이는 그림자 속에서 비영의 서늘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주군. 저기서 시끄럽게 떠드는 상인과 무례한 무사의 목을 비틀어 장원 밖으로 던지고 오겠습니다. 살수의 상식으로는 주군의 심기를 어지럽히는 자들은 모두 암살 대상이었다. 제갈지는 피식 웃으며 바닥을 향해 가볍게 턱짓을 했다. 가만히 있어라. 객잔에 핏물 튀면 닦기 귀찮다. 정심심하면 주방에 가서 만두나 빚어. 그날 해가 저물 때까지 청야객잔은 온갖 사건과 비명으로 가득 찼다. 어둠이 깔리고 객잔에 굳게 닫힌 문틈 사이로 붉은 홍등만이 흔들렸다. 진삼은 계산대에 엎드려 부서진 그릇들의 장부를 쓰며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아이들은 기진맥진한 표정으로 텅 빈 객잔 바닥에 널브러졌다.
하지만 객잔의 하루가 끝났다고 진삼의 일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그는 부서진 그릇의 값을 적던 장부를 덮고 계산대 아래 숨겨둔 검은 장부함을 꺼냈다. 안에는 낙양 곳곳에서 전해진 암호문이 들어 있었다. 전당포의 사환, 부두의 노군, 기루의 하녀, 객잔을 오가는 행상. 흑영루의 연락책들은 서로의 정체를 알지 못한 채 저마다 얻은 소문을 정해진 암호로 바쳐왔다. 진삼은 그것들을 훑어본 뒤 중요한 내용만 골라 새 장부에 옮겨 적었다. 객잔의 수입과 흑영루의 은자, 낙양의 소문은 모두 그의 손을 거쳐 제갈진에게 닿았다. 청야객잔은 손님을 받는 앞문이었다. 흑영루의 진짜 정보망은 낙양의 골목과 시장, 부두 곳곳에 뿌리 내린 채 어둠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제갈진이 확인한 장부를 덮고 마시던 차를 탁자에 내려놓은 뒤 느릿하게 몸을 일으켰다. 능글맞던 객잔 사장의 유쾌한 미소가 서서히 지워지고 짙은 눈동자 깊은 곳에서 시퍼런 뇌기가 섬뜩하게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낮 장사는 끝났다. 다들 일어나라. 서늘한 포식자의 음성이 텅 빈 객잔을 무겁게 짓눌렀다. 아이들이 움찔하며 고개를 드는 순간 그들이 딛고 있던 객잔의 바닥이 둔탁한 기계음과 함께 서서히 갈라지며 지하로 통하는 거대한 비밀 통로를 드러냈다.